네,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익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참 부럽다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익절의 기술 코너에서는 뭐 수익난 종목만 익절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바이앤홀드 전략도 세워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. N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현대위아가 올라와 있는데요. 실적 깡패다라는 증권사 호평과 함께 의미 있는 가격대 10만 원 넘어섰거든요. 추세적으로 더 갈까요? 자,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급이 상당히 깡패다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정말 수급이 깡패다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코스피 지수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좌에서 우로 개걸음 걷듯이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저항 가격대를 돌파해내지 못하는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 이런 어떤 시세를 좀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황이라 좀 할 수가 있을 것이고,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만 원대 가격을 돌파해주는 그 이후의 어떤 추가적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종가 또는 장중에 어느 정도 약조이권이라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보통의 경제방송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정고점대의 어떤 추가적인 돌파, 이것은 일종의 매물대로서 보시면 좋을 것이고, 가장 대량의 거래가 수반된, 그리고 보통의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고가권에 진입을 하실 시에 해당 물량을 손절하지 않았다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현금 확보를 위한 또는 약손실에서의 어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신경 써야 될 것이고,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만약에 신용 물량이 지금 현재 앞서 정고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약 한 11만 원대, 10만 5천 원대죠. 11만 원대 가격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용 물량마저 추가가 되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좀 인위적인 기간의 핸들링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이고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1만 원대를 좀 넘어서는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올 한해 사실 현대차, 기아차 3분기,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. 올 초부터 1분기, 2분기는 다소 조금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3,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필드에서의 이야기였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선방향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그와 관련된 자동차 섹터 내에서 현대위아가 먼저 조금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, 그뿐 아니라 다른 여타 종목군들도 같은 맥락에서 일종의 어떤 관심 종목이 되었든 일종의 동일 섹터가 되었든지 간에 좀 묶어놓고 흐름을 좀 추적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직은 익절의 기술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바이앤홀드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요, 영화금속이었는데 딱 두 가지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. 어제는 상한가, 오늘은 변동성 지면서 위로 아래로 한 12% 움직였다. 자, 내일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? 어떤 관점이신지도 궁금하고요. 자, 이건 일단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삼아야 되겠죠. 일단 지금 방금 전이죠. 오후 2시경, 그 전후로 해가지고, 특정 인과 관련된, 다소 좀 비밀스러운, 소위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불리우는 관련된 자료가, 지금 현재 널리 공유되고 있지는 않지만은, 그 문건을 확인한 사람들의 어떤 스피치, 또 그것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과, 또 그것이 어떤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상황,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좀 총체적으로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, 그와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 최종적으로 악재로 발생됐을 시에, 대체할 수 있는 특정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어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멘텀 자체가 불확실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. 달리 시장에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표현을 쓴다면 이제 홀짝 배팅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,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장 마감 이후, 그리고 저녁,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어떤 시기에 대응을 할 것인지,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, 그리고 그것이 실제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, 그것 자체가 기정사실화 되었을 시에는 영화금속은 강한 시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, 그렇지 못했을 시에는 되려 전일 종가인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는 어떤 하락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이고, 지금은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을 구분 지어놓고 볼 시점은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야권 내에서 어떤 특정 인물 간의 어떤 힘겨루기라든지 또는 어떤 그 악재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즌이고,
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,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호가, 수급, 거래량 이것과는 무관하게 말 그대로 모멘텀에 의해서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시세인 만큼 충분한 어떤 대응력을 갖추신 분들, 특히 어떤 전업 트레이더 분들에 한해서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대중적인 판단으로는 영화금속은 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영화금속 팔고 과연 어떤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면 좋을지 유망주 궁금하거든요. 일단 케이스사인이라는 종목을 준비하였습니다. 제가 오늘 오후 2시경에 일단 스크립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, 그 사이에 종가 무렵에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면서 사실 UBS 창구를 통해서 약 한 150만 주 가까운 물량대에 순간적으로 장 막판에 계속 들어오면서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는데, 조금 더 적절한 타이밍에서 어떤 이 방송 프로그램이 나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순환매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테마가 계속적인 어떤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뭐 장중에 여러 종목군들이 순간적인 뭐 3%에서 좀 더 크게 본다면 7%, 8%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급작스러운 급락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. 그것들 중에서 그래도 완연한 어떤 상승세를 그나마 보여줬던 종목군이라 할 수가 있겠고, 특히나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장 막판에 대량 유입되면서 내일장 뭐 반드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, 왜냐하면 요즘 종목군들이 종가에 상승시켜놓고 그 다음날 개파락시키거나 오히려 갭 상승이 없을 시에는 차익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쏟아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일단 내일장 확인을 하기 위한 종목으로서 좋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, 일단 단기적으로 3,500원대 좀 돌파를 위한 어떤 강한 시세가 좀 발생을 해야 될 것이고, 3,5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대에서 어떤 추가적인 강한 오버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숭고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 대응 능력이 가능하신 분들, 또 갖춰지신 분들에 한해서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동종목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목표가 3,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손절가는 종가 무렵에 일단 가격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드린 가격은 3,150원이지만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3,200원을 손절선을 잡겠습니다. 동종목은 짧게 끊어치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. 매수 가격은 3,250원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 주가 3,700원, 손절가 3,150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. 6월 1일 관심주였던 솔루스는 고가 기준으로 10% 수익을 냈다는 점까지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죠. 예, 말씀 잘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